이 광동에서 제일 유명한 건 아무래도 네 발 달린 것 중에서 안 먹는 건 책상뿐이고 하늘에 나는 것 중에 안 먹는 건 비행기뿐이고 바다에 있는 것 중에 안 먹는 건 배뿐이다 라고 하는 말이 바로 광동 요리를 뜻하는 말이지. 단지 중국 요리가 아니었고 바로 광동 요리를 뜻하는 겁니다. 근데 의외로 광동 요리가 맑고 담백하고 맛이 진하지가 않고 그래서 외국인들이 먹기에 좀 탕, 숲 이런 것도 많고 다 뭐 싹스핀 같은 것도 이쪽 요리고 잘은 모르겠는데 호텔 뭐 큰 호텔 가면 거의 광동 출신 분들 주방장 셰프 많으시더라고요. 외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중국 음식의 대부분은 사실은 다 광동 요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또 광동 요리가 외국 사람들이 워낙 많이 원래 영국 식민지였고 거기다 외국 사람들과 교류가 많았던 옛날부터 그 전부터 교류가 많았던 곳들이라서 외국의 음식 그 조리 방법이랑 중국의 조리 방법 전통적인 조리 방법이 많이 혼재해 있어서 요리 자체가 좀 외국 사람들이 먹기에 가장 좀 먹기 좋은 그런 요리라고 불린다고 좀 세계적인 요리라고 불린다라고 하면 왜냐면 추안차이 이런 거 서양 사람들에겐 너무 맵기 때문에 주로 대만 요리가 약간 디엔월, 약간 단맛이 좀 나는 음식들이 좀 많아서 먹기가 좀 편했었지. 연남동 이쪽은 거의 대만 쪽이 가깝게 조리해내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대만 요리도 굉장히 유명한데요. 그거랑 좀 다르게 사실은 전통적으로는 광동 요리가 가장 세계적인 음식이었다. 의외로 기름도 다른 데 비해서 적게 쓴다고. 지금 얘기했었던 요리들 중에서 기름을 제일 많이 쓰는 곳은 사실은 루차이, 바로 베이징 지역, 징차이라고 불리는 그곳에서 기름을 제일 많이 쓴다고 합니다. 거기는 추우니까 쓸 수밖에 없지. 추운 지방을 많이 축적해야 하니까. 그러면 아무래도 탕수육, 팔부채 이런 거 그런 게 다 광동 쪽 요리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지? 그리고 유명한 게 딤섬? 딤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딤섬이라고 하는 건 부통화, 표준어 안에서는 디엔신이라고 얘기하는 간식을 뜻하는 거에 광동식 발음입니다. 딤섬이라고 발음하는 건데 그게 그렇게 불리게 됐었던 거라서 일반적인 대륙에 계신 분들한테 딤섬이라는 말을 하면 못 알아듣습니다. 몰라요. 그래서 그 딤섬이라는 거를 실제 중국어 발음으로 디엔신이라고 발음하게 되면 의미가 좀 달라지게 되죠. 비싸고 맛있는 만두. 그런 것들을 대부분 딤섬이라고 부르는데 표준어의 딤섬인 디엔신이라는 건 그냥 간식을 뜻하는 말입니다. 한데 중국에서 가장 대표적인 그 광동 요리 중에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요리는 원숭이. 네. 원숭이 골. 원숭이 골을 먹는 건데 그 원숭이 골을 먹는 식당에는 다 이 테이블에 이렇게 머리만 들어갈 수 있는 구멍이 나 있다라고 하더라고. 나 그냥 내 본 적 친구한테 있어? 들어가지고 그래서 뱀탕 먹은 친구. 근데 원숭이 이렇게 인디아나 존스가 거기서 보면은 왜 머리 잘라서 이렇게 접시에 원숭이 뭐 뇌가 나오는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라 살아있는 원숭이의 뇌를 먹는 거라 원숭이 손잡고 데리고 들어와서 밑에다가 묶어놓고 테이블 밑에다가 묶어놓고 머리만 올리게 한 다음에 여기는 이미 다 이제 털은 다 깎아놓은 상태고 그 두 개의 골을 왜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은으로 만든 망치로 머리를 깬다고 하더라고. 그 다음에 이렇게 벗겨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데 그 뇌에서 그 골에서 그거를 꼭 은수저로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은수저로 그거를 이렇게 떠먹고 일반적으로 이 뇌에는 이 골에는 그게 없잖아. 통각이 없잖아. 그래서 먹으시는 분들이 어떤 맛일지 저는 조금도 상상할 수가 없기는 하지만 내가 지금 혐오 방송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아무래도 저희도 먹어본 적도 없고 실제로 본 적도 없지만 이제 주변에서 먹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전달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중국 음식에 이제 이렇기는 하지만 이렇게 화려한 음식 말고 사실은 저희가 얘기하고 싶은 건 제가 좋아하는 음식은 사실은 진짜 안 화려한 음식. 중국 사람들이 이렇게 화려한 음식을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중국의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런 음식을 먹는 게 아닙니다. 이건 사실은 다 황궁에서 먹던 그치 그런 음식이었고 실제 지금 서민들은 아침에 중국 사람들이 먹는 음식을 얘기해 보자면 중국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아침에 집안에서 불을 피워서 요리를 하는 일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대부분은 바깥에서 나가서 먹거나 아니면 바깥에서 가지고 와서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먹는 게 요条, 豆浆, 그다음에 饺子, 包子, 그다음에 또 뭐 있나? 너 베이징에서 자주 먹었던 거. 나는 찌단관빙. 그렇지. 지단빙 먹고. 지엔빙. 지단빙이라는 것도 있고 지엔빙이라는 것도 있고. 난 찌단빙은 한 요만한 거였는데 맨날
그렇게 살리치는 줄 모르고 2장씩 겹쳐달라고 그렇게 뭘 사기만 제이가 이래서 맨날 더 해달라고. 진원과백도 맛있어. 거기 양념이 그렇게 맛있어서 되게 좋아했어. 진원과백 진짜 좋아했는데 거기 상추 하나씩 넣어주시거든. 그게 그렇게 맛있어. 아 나는 찌엔빙에 로우송을 넣어서 먹었었거든. 로우송이라고 해가지고 고기 다진 거 건조시켜서 다진 거라고 해야 되나? 완전 건조시켜서 이렇게 푸슬푸슬해진 고기가 있거든요. 완전 건조시킨 거. 근데 그거를 로우송이라고 부르는데 한동안은 로우송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먹었더라. 학교 갈 때 진원과백 먹고 돌아올 때 미시엔 한 그릇. 그래서 중국에 이게 나 2교시 끝나면 GMB 먹었잖아. 그래서 한 개 가지고 배가 안 차는데 애들은 어떻게 그거 하나 먹고 공부를 하더라고. 모든 중국 음식을 다 먹고 싶었지만 정말 잘 참다가 마지막에 한 2주 정도를 내가 허리띠 풀고 먹었어. 허리띠 풀고 먹었는데 정말 바지를 딱 입는데 안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골반 여기에서 허리 장갔지. 그 이후 자전거 타임 하나가 생겼어. 가장 대표적인 길거리 음식은 양꼬치겠지. 양로철이라고 부르는 애가 제일 유명하지 않을까. 그리고 사실 마라탕 같은 경우에도 길거리 음식입니다. 아마 보신 분들은 있을 텐데 그 양로철 파는 데처럼 중국에서 얘기하는 거, 한국에서 말고 꼬치만 꽂아가지고. 그치. 길거리에 이렇게 자판 같은 거 놓고 거기에 이렇게 탕이 되어 있고요. 거기 안에 꼬치들이 다 꽂혀져 있고 양로철은 불에서 굽는 거고 걔는 국물 안에서 익히는 거라서 그렇게 해서 파는 그걸 이제 몇 개 선택을 해주면 이제 플라스틱 도시락 같은 데다가 그걸 이렇게 얹어서 그걸 갖고 와서 먹거든요. 그래서 마라탕도 길거리 음식. 그게 길에 나는 냄새가 사실은 다 마라탕 냄새. 길에 다니다가 중국 길에 다니다가 무슨 냄새지? 라고 하는 딱 2가지. 하나는 마라탕, 하나는 초도부. 초도부라고 얘기하는 우리나라는 썩은 두부라고 불리는 게를 굽는 냄새입니다. 아파트 입구에서부터 미쳐. 아주 그냥. 시장으로 아주 그 시장 입구까지. 근데 걔가 익혀서 약간 식감이 쫄깃해지고 먹어봤어? 약간 한번 맛은 봤지. 근데 이제 실제로 먹었을 때는 냄새가 그렇게 안 나는. 그러니까 구울 때 냄새는 굉장히 심하게 나는데 입안에 들어가서 냄새는 그렇게 심하게 나지는 않는. 그래서 거기 위에다가 양념 뿌려가지고 약간 그 파란빛깔 나는 그 취두부를 먹는데 저도 즐겨 먹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예쁜 언니 아들이 짧은 치마 입고 그걸 그렇게 많이들 먹고 계시지.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떡볶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음식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중국 요리들 중에서 그런데 이거 지금 방금 얘기했었던 그 요티아오와 또우장이 되게 중요한데 요티아오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는 꽈배기, 튀긴 꽈배기. 근데 딱딱한 거 아니고 이렇게 말랑말랑한 안에가 꽈배기. 좀 비었어. 비었어. 거기에다가 또우장이라고 하는 거 두유 얘기하는 건데. 물탄 콩물 같아. 그치, 물탄 콩물. 물탄 콩물 맞죠? 그러니까 거기에 그 단맛이 전혀 없는 그건데 걔네 2개를 같이 먹는 게 그렇게 궁합이 잘 맞아. 난 되게 좋아했어. 적셔 먹고 막 말아 먹고. 그래서 튀긴 그 요티아오를 이렇게 적셔서 먹거든요. 이게 얼마나 궁합이 맞냐면 중국의 유명한 노래 중에 또우자오 요티아오라고 있는 거 알아요? 我知道你和我就像是豆浆油条，要一起吃下去，味道才会是最好。 그래서 또우장 요티아오라고 얘기할 만큼 2개의 궁합이 잘 맞고 중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아침 음식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중국의 찌아창 차이를 좀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요. 주로 저희가 얘기하는 건 중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만 얘기하는 게 중국 사람들이 좋아하기도 하지만 그 중에서 한국 사람들이 잘 먹을 수 있는 음식들로 좀 이야기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인민일보에서 발표했었던 중국의 가장 대표적인 12가지 요리라고 있는데 그게 당초 리지 이거 다 먹는 거지. 이게 우리나라 탕수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찹쌀 탕수육 말고 빨간 탕수육. 그 다음에 국물이 없어. 홍샤오 시즈토우라는 거. 그 다음에 슈이주로우피엔 이거 아까 전에 얘기했었던 빨간 국물이 고기 익혀 먹는 거. 그 다음에 호이고로 방금 얘기했었던 호이고로. 그 다음에 홍샤오 파이구. 아까 홍샤오 들어가면 맛있다고 했었죠? 홍샤오인데 파이구니까 갈비지. 그 다음에 마포도프. 그 다음에 꽁바오지딩. 그 다음에 홍샤오 치에즈. 그 다음에 홍샤오로, 홍샤오 다 홍샤오네. 그 다음에 위샹로스 등등입니다. 지금 얘기했었던 이 음식들은 중국 사람들만 좋아하는 거 아니고 한국 사람들도 다 좋아하는 요리들이에요. 그래서 홍샤오 들어간 것들 먹으면 되고 위샹 들어가 있는 것들. 위샹 치에즈. 난 위샹 치에즈도 좀 좋아했었거든. 위샹이라고 해가지고. 위샹로스 먹었어요. 위샹로스도 잘 먹는 편이었었고 위샹이라고 들어갔다고 해서 어향인데 진짜 그 생선이 들어간 게 아니라 그 소스를 어향이라고 부릅니다. 비린내를 잡으려고 이제 만든 소스라고 간장, 식초, 설탕 1:1:1 뭐 비율로 해가지고 만든. 홍샤오는 거의 고추기름 들어가. 다 고추기름. 그다음에 뭐 띠산시엔 같은 것도 있지. 감자랑 그거 싫어하는 사람 못 봤어. 띠산시엔은 한국 사람들도 다 잘 먹는 음식. 왜냐면 거기에 가지가 감자 같아.
좀 식감이 좀 그런 거 같아. 좀 크게 썰어가지고 감자랑 피망이랑 그다음에 가지를 나중에 이렇게 지나면 같이 이렇게 요리를 칙 하는 건데. 늘어지긴 하는데 딱딱 꺼냈을 때 먹으면 내가 감자를 먹는 건지 지금 그치, 가지를 그치. 먹는 건지 몰라. 그다음에 샹구 차이신이라고 해서 청경채랑 표고버섯을 같이 나온 아마 이거는 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그것도 좀 잘 시켜 먹었었던. 나는 좋아했던 건 그냥 4원짜리 5원짜리였던 것 같아. 그럼 다 채소지. 저 청반도 같은 거. 그렇지. 거기 연두부에다가 참기름이랑 그 약간 작은 파, 작은 파 뭐라 그러니? 쪽파? 쪽파 다져서 올렸는데 맛소금이랑 이렇게 해가지고 비벼 먹으면 진짜 맛있어. 맛있어. 그리고 또 좋아했던 게 농자 샤오차오로. 나는 그리고 중국식 두도우스 되게 좋아했어. 진짜 맛있지. 맵게 하는 것도 있고 새콤하고 그치. 맵게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중국식 투도스, 중국식 감자채 볶음인데 얇기도 더 얇고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이렇게 씹히는 게 아니라 아삭아삭 씹히는. 이건 퍽퍽하지 않고 뭉개지지 않고. 왜냐하면 이렇게 전분을 빼고 볶는 거기 때문에 식감이 전혀 좀 다르고 일반적으로 중국 음식에 먹는 거 같지? 그치. 약간 죽순 먹는 듯한 느낌. 그런데 중국 음식에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식초를 많이 쓰기 때문에 약간 새콤한 맛이 나는 그런 두도스 볶음이 있습니다. 수완자 들어가면 약간 신데 안 들어간 건 또 그러니까 되게 매콤하고 짠 우리 맛에 되게 맞아. 그래서 그런 채소 볶은 종류. 중국은 채소로 볶았으면 그냥 다 맛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일반적으로 우리 한국에서 음식을 해 먹을 때도 저는 이렇게 혼자 밥 먹고 그러면 대부분 야채 사다가 그냥 볶아서 먹거든요. 근데 거기에다가 소금 넣어서 볶아서 먹는데 그게 근데 기름을 되게 많이 써서 볶아요. 그러면 완전 중국식. 그 다음에 미리 마늘로 향 내고 파로 향 내고 이렇게 한 다음에 야채 넣어서 그냥 한 번에 쫙 볶아서 먹는데 양배추 그렇게 볶아서 먹고 거기다 베트남 고추 같은 거 넣어서 같이 볶아서 먹는데 그런 음식들이 중국은 워낙 많은데 그냥 야채 볶았다 하면 대부분 다 맛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중국의 볶은 거 다 맛있어. 정말. 기름이 땅콩 기름이라서. 그치. 땅콩 기름을 우리나라에도 요즘에는 좀 나와 있는 거를 제가 마트에서 보기는 했는데 견과류 기름이 화샹油라고 해가지고 중국에서는 대부분 일반적으로 콩기름이 아니라 그 견과류 기름 또는 땅콩 기름을 주로 쓰기 때문에 훨씬 고소하고 맛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제 막 마늘로 향 내고 파로 향 내고 그런 데다가 뭘 볶아도 맛있을 것 같아. 진짜 타이어로 볶아도 맛있을 것 같은 그 느낌이 드는. 그래서 시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팁은 기름을 조금 우리나라보다 훨씬 좀 많이 쓰셔야 그래야 이제 늘러붙지 않고 이게 매끈하게 맛있어요. 물 안 넣고 물은 전혀 넣지 않는 상태에서 먹으셔야 굉장히 맛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식감이 그래서 좀 더 사는 것 같아. 그치. 안 죽어. 그리고 빨리 볶아내야 돼. 불이 센 데서 빨리 볶아내는 게 좋은 방법이고 그래서 웍 같은 거 하나 가지고 계시면 중국 우리 근데 중국 요리하기에는 우리나라 저기는 다 화력이 작아. 화력이 좀 작아서 중국은 이제 불 쓰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대부분 야채를 숨이 죽기 전에 꺼내기 때문에 화력이 굉장히 세야 되고 화력이 세지 않으면 물이 생겨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좀 화력이 좀 센 데서 센 불에서 웍에다가 이렇게 한 번에 촥 볶아내시면 식당에 진짜 맛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다음에 샐러리 볶음도 있고. 샐러리 많이 먹어. 그게 들어가 있는 요리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때문에 샐러리 많이 먹지. 그래서 예전에는 전혀 손도 안 댔었던 식재료를 중국에서는 볶아서 나오는 거는 상당수를 그냥 다 먹었던 것 같아요. 이제 생선 소개 안 하겠다고. 생선은 소개 안 하겠다고 얘가 얘기하랍니다. 그래서 생선은 저희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아는 척 할 수가 없어. 중국의 모든 정보를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아는 정보를 알려드리는 거라. 그래서 생선 요리 중국에 많습니다. 네. 근데 민물 요리가 많다. 민물이 많습니다. 민물이 진짜 바닷고기처럼 크기 때문에 민물고기가 그게 많습니다. 비린내는 안 난다고 하더라고요. 술 같은 걸로 이렇게 해가지고 쪄내는. 썽슈이 있는 난 안 먹어. 당추 위도 있고 난 중국의 고기를 이렇게 결별로 막 이렇게 잘라가지고 걔를 뒤집어서 튀겨서 그 위에다가 탕수육 소스 같은 거 쭉 뿌리는 안 먹어. 걔가 있는데 안 먹어. 그렇게 맛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근데 생선 중국 사람들은 대접할 때 꼭 쓰잖아. 중국에서 대접을 하실 때는 중국 분들은 만약에 대접을 하시면 된다면 생선은 꼭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생선, 고기, 더운 음식, 찬 음식 이 구조를 맞추시는 게 되게 중요하고 중국에서는 고기, 채소 고기, 채소도 맞춰야 되고 그래서 그런 음식을 주문하는 룰이라는 게 중국에는 되게 중요하게 있고 그래서 중국어 중에 호이디엔차이라는 표현을 쓰는 게 있어요. 음식을 주문할 줄 알다 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게 중국에서는 되게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디엔차이를 할 줄 알다 라는 표현을 쓸 만큼 중국에서 디엔차이 방식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고기 종류로는 잘 소개하지는 않았지만 중국 사람들은 대접을 하실 때는 꼭 물고기가 올라와야 합니다. 여유 있는 네. 그 경제적인 여유를 상징하는 거라서 그래서 꼭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주빈이 앉아있는 방향을 향해서 물고기 머리를 놔주셔야 됩니다. 어두가 그쪽을 향해 있어야 돼. 꼬리 쪽으로 나 있으면 안 되고 또 하나 지키실 것은 절대 뒤집어서 먹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몇 가지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일반 가정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는 했었는데 이런 음식들이 다 되게 만들기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달시루라는 출판사에서 이북으로 나오기는 했지만 그 장르 중국어 레시피라는 책이 하나 나왔습니다. 어떻게 중국 요리를 일반적인 저희가 소개했었던 이런 한국 사람들이 잘 먹는 중국 가정식을 집에서 만들어 먹는 방식을 굉장히 자세하게 소개를 했거든요. 그래서 요리를 만든 사진도 다 올라와 있고 그다음에 그게 이제 식재료도 일반적으로 많이 생각보다 잘 구할 수 있는 것들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쉽게 뭐 따라할 수 있지 않을까. 그 책을 그 중국인 선생님이 보고는 이렇게 쉬운 줄 몰랐다고. 그리고 특징이 거기 보면 마늘 대신에 생강 많이 쓰는 것만으로도 맛이 이렇게 확 달라진다고. 그쵸. 그래서 그런 외국 요리를 이색적인 느낌이 나게 하려면 어느 향신료나 어느 재료를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중국 요리를 만들어 볼 때 그때 먹었던 거랑 조금 다른데 라고 했다면 사실 식초 아니면 생강일 수도 있다라는 뭐 그런 얘기들까지도 소개를 하고 있는 장르 중국어 레시피라는 책이 있습니다. 예술가라는 이야기가 있을 만큼 중국의 요리는 다양하고 풍성하고 화려하지만 아주 간단하기도 하고 쉽게 먹을 수도 있는 요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중국 요리에 조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까 소개해드렸던 그런 이북을 찾아보셔도 되고 아니면 조금 검색을 해보셔서 대림 같은 데 식재료 사오셔서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중국에 가셔서 또 못 먹고 배 쫄쫄 굶고 오지 마시고 저희가 소개해드렸던 음식들 한번 시켜 먹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저희가 제 생각으로는 차랑 술은 또 따로 나눠서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요 다음에 하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짜이찌!